안녕하세요. 제이든TV 제이든입니다. 야구는 대표적인 스탯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야구 싫어하시는 분들께서 가끔 야구 비하할 때 숫자 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하는데요. 실제로 스탯은 야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야구에는 2차 스탯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고 2010년대를 넘어오면서 야구의 2차 스탯은 팀과 선수를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구의 1차 스탯과 2차 스탯이란 무엇이고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1차 스탯입니다. 1차 스탯은 다른 말로 클래식 스탯이라고도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야구에 존재해왔고 가장 쉽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스탯들이죠. 1차 스탯에는 비율 스탯과 누적 스탯이 있는데 타율, 출루율, 장타율 등이 비율 스탯이고 타점, 득점, 도루, 실책, 승패 등등이 누적 스탯에 해당합니다. 10번 나와서 2번 안타 치면 타율이 2할이고요. 3번 안타 치면 3할이죠. 타자가 나와서 주자 몇 명을 불러들였느냐가 곧 그 선수의 타점이고 그 타자가 홈을 몇 번 밟았느냐가 득점입니다. 수비에서는 공을 놓치거나 악송구를 하는 등 실수를 몇 번 했느냐가 곧 실책이죠. 투수도 9이닝 기준 몇 실점을 하느냐가 곧 방어율입니다. 정말 단순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접하기도 쉽고 기본적으로 1차 스탯들만 봐도 선수의 기량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1차 스탯의 맹점들이 있는데요.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선수의 기량을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때문에 과거에는 1차 스탯만으로 MVP나 사이영상 투표를 하는 바람에 누가 봐도 최고의 선수, 최고의 투수가 아닌 선수들이 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2003년 팀이 텍사스라 포스트 시즌 근처도 못 가지만 너무 잘하면서 MVP를 받았던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MVP 수상 이전까지는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것이 MVP 수상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전은 제외하고요. 2003 시즌 이후로만 봐도 세이버 매트릭스가 보편화되기 전이었던 2005년 바톨로 콜론의 사이영상 수상과 2006년 저스틴 모노의 MVP 수상은 2010년대라면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수상이었죠. 반면 2018년과 2019년 내셔널리그에서는 제이컵 디그롬이 10승, 1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도 2시즌 연속으로 1위 표 30장 중 29장을 싹쓸이하면서 압도적으로 사이영상을 수상하는데 2010년대 이전이었다면 디그롬이 한 번이라도 수상할 수 있었을까요? 2차 스탯이 발달하고 보편화되고 있는 지금도 수비력의 경우는 정확히 나타내는 2차 지표가 없어서 UGR, DRS, RF 등등 다양한 2차 스탯들을 복합적으로 쓰면서 그 선수의 플레이를 직접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하는데요. 과거 이 정도의 스탯들조차 없던 시절에는 실책이 적은 수비수가 좋은 수비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때문에 과거의 골드글러브 수상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황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양키스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버니 윌리엄스인데요. 윌리엄스는 수비 중요도가 높고 난이도도 높다고 평가받는 중견수 자리에서 무려 4차례나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선수입니다. 커리어 수비 성공률이 무려 99%에 이르고 골드글러브를 받았던 4시즌 중 2000년에는 무려 100%의 수비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골드글러브를 받았는데 이 선수의 커리어 UGR은 마이너스 111.2, 커리어 DRS는 마이너스 74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시나요? 윌리엄스는 91년부터 2006년까지 선수 생활을 했는데 UGR은 2002년부터, DRS는 2003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15년 중에 4-5시즌만 기록했는데도 UGR은 마이너스 111.2, DRS는 마이너스 74라는 거죠. 이 선수의 커리어 전체 수비력 측정이 가능했다면 UGR 마이너스 200, DRS 마이너스 150은 그냥 넘겼을 겁니다. 수비에서 실책이라는 건 플레이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실수를 했을 경우에 기록되는데 발이 느리거나 선수가 포기해서 아예 타구 근처조차 가지 않았을 경우엔 공을 못 잡는다고 실책이 주어지지 않죠. 윌리엄스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쉽게 잡을 수 있는 공만 확실하게 잡고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안타를 줘버리는 대표적인 외야수였습니다. 때문에 사실 2차 스탯이 발달하지 않았던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도 전문가들이나 하드코어 팬들 사이에서는 윌리엄스의 수비력이 좋게 평가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팩트로 증명할 수가 없었고 증명되는 건 그의 수비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 뿐이었기 때문에 윌리엄스는 4차례나 골드글러브를 수상합니다. 반대로 2015년과 18년의 마이크 트라웃은 풀타임 중견수로 뛰면서 100%의 수비 성공률을 기록했지만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적이 없습니다. 트라웃은 윌리엄스와 비교하는 게 실례일 정도의 수비력을 가진 선수고 실제로 15년과 18년 트라웃의 UZR은 플러스 8.7입니다. 하지만 트라웃은 2015년은 98.8%의 수비율을 기록한 케빈 키어마이어, 2018년엔 98.2%의 수비율을 기록한 제키 브래들리 주니어에게 골드글러브를 내주는데요. 과거 버니 윌리엄스가 골드글러브를 받던 시절이었다면 트라웃이 2번 다 수상했겠지만 시대가 변했고 다양한 지표들이 만들어지면서 스탯캐스트를 중심으로 영상들이 나오면서 실제 플레이로 수비력을 판단하게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수비율과 다른 골드글러브 수상자가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오늘은 1차 스탯과 2차 스탯이 무엇이고 장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2차 스탯들이 그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해주고 있고 세분화된 지표들과 최신식 촬영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선수의 평가와 수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2차 스탯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고 1차 스탯과 2차 스탯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2차 스탯의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